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2일 저녁 5시 10분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를 넘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건 잘못되었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회로 모이자.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이거는 불법한 명령이므로 복종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18명의 국힘당 의원들만 계엄 해제 결의안에 가표를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엇갈렸을까요? 그것은 정보의 종류, 그리고 평소의 신념, 그리고 계엄령에 대한 법률적 지식 또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대한 파악 여부 등에 의해서 달라졌습니다. 순간적 판단이 그때는 평생을 좌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하여 지금도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단단합니다. 오히려 커가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뽑은 원래 정치 부분 인물로 뽑혔습니다. 반면 주저했던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힘당 의원들은 해제 결의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미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순간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이 경우입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은 평소 실력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그러면 대법원장은 그날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하는 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간부들에게 이 계엄은 위헌적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식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계엄 당일 기백 총괄 심의관 등 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밤 11시 30분쯤 출근하여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당시 법원 행정처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일단 출근하자고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법원 행정처에 도착하여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고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법원 행정처 실무자에게 연락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참 결정적 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참 다행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흔들렸다면 지금 민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조 대법원장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딱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 허점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게 이 변혁기에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에 도착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그 30분 뒤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쯤 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가서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었고,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또 개혁신당이 일제히 이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은 영웅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정상적인 합리적 판단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결정적 순간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주저주저 하면서 조금 사태를 더 관망을 하자라는 중도적 입장,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더라면은 요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처지가 참 어려운데 훨씬 더 어렵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속한 올바른 결정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이 12.3 불법 계엄의 본질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기 진영 내의 제2인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리스트에 딱 들어간 게 바로 그게 친위 쿠데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군대를 동원하니까요. 보통 쿠데타는 권력을 쥐지 않는 사람이 일단의 군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일으키는 반역이죠. 반란이죠. 성공하면 그게 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건 아주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조차 실패로 몰고 갔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이면서도 군의 속성을 모르고 군대 안 가봐서 총을 잡은 군인이 정치적으로 동원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